급증하는 위중증 환자의 사망자까지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회복위원회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윤곽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한 고리만 집중해서 잡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이미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둬서 추가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걸로 충분하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사이에 더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었던 사적 모임, 영업시간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고령층 감염 확산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의료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격론 끝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내린 결론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60대 이상은 기본 접종 뒤 4개월, 50대는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이 추가 접종 간격에 각각 한두 달의 여유 기간을 주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백신을 한 번 더 맞지 않으면 방역 패스 혜택을 없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추가 접종 시기가 다가온 연령대부터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올해엔 이미 추가 접종을 하고 있거나 곧 해야 하는 고령층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령층 확산세를 잡으면 가장 중요한 위중증 환자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주말 사이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심이었던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다시 앞당기는 등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역 패스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행사장 그리고 노래방은 포함이 됩니다. 반면 PC방은 빠졌습니다. 이어서 성화성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따져봤더니 18세 이하는 99.8명입니다. 성인보다 많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인이 4.3배 느는 동안 소아청소년은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고3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고3은 고1, 고2 대비 유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에서의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하지만 접종을 모두 마친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은 17.3%에 그칩니다. 학생 감염은 늘어나는데 접종률은 낮다 보니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장이나 입시 설명회 같은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과 노래방이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이곳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다 끝내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지 않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PC방은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고 성인도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만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12세부터 한꺼번에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되거나 더 강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를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갑론을박하면서 격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이 낸 의견은 뭐였습니까? 일단 저는 의료방역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했을 때는 일단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 미접종자가 지금 4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워낙에 원래 계획은 2명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4명으로 뒤집어졌었기 때문에 그건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고, 다음 방역 패스에 이제 관련된 사업장 범위를 더 훨씬 넓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인원 제한이 여러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정부의 계획 안에 모임 민원 제한 들어있긴 했나요? 일단 뭐 어제 회의에서도 사실 뭐 이제 없어서 당연히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회의 때도 다른 이제 의료방역분과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뭐 논의가 되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매우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일단 뭐 의견은 들었다 정도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네. 정부가 고령층의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늘어나는 확진자를 네. 현재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걱정인 거는 사실 노령층, 특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11월 안에 접종이 맞춰지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12월이 돼서야 맞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12월 말이나 되거나 11월, 1월이 돼야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의 그런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때까지 의료체계가 버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예.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특히 무엇을 놓쳐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정부만 놓친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증 환자의 비율이 9월, 10월일 때는 사실 이 정도 확진자여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맞는데, 11월 넘어서 미접종자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접종자 중에 고위험군에서의 돌파 감염으로 인한 중환자도 늘다 보니까 중환자의 범위가 예상보다 빨리 증가한 거. 그래서 9월, 10월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정부나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 자영업자들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대응이 잘 안 되면 일상 회복을 완전히 멈추는 단계로 후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2, 3주 내에 이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중증 환자의 발생 규모가 줄지 않으면 의료체계, 특히 수도권의 의료체계는 뭐 지금도 이제 뭐 거의 포화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상당한 우려가 되고,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훨씬 증가해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는 제일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이 확정안은 아니고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인원 제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예, 일단 뭐 최대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어떻든 미접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이 시작되지 않으면 미접종자에서의 사망자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다시금 할 예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입장, 또 소상공인들,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입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